11월 2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내년 인천에 투입될 국비 규모가 올해보다 2천억 원 늘어난 2조 8,72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인천국세청과 드론 인증센터 개설, 불포천 복원 등 굵직한 현안이 포함된 반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비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피해자들이 최대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인데 1984년 이후 생산 라인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53명이 우선 대상자가 될 전망입니다.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가 비리유치원 퇴출과 자체 신고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자정운동 방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은 재산권 침해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쓰려고 중국 전화금융 사기단에 접근해 취재하다가 실제 범죄에 가담한 영화 제작자가 구속됐습니다. 국내에서 대포폰을 개통해 중국 전화금융 사기단에 넘기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성시가 농촌마을 도시가스 보급에 나섰습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매년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SK와 서울 넥센이 오늘 김광현과 제이크 브리검을 선발로 내세워 2018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5차전을 벌입니다. 한국 시리즈에 오를 최종 관문이어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전이 예상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금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1면과 3면 그리고 4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내년에 인천에 투입될 국비 규모가 올해보다 약 2천억 원 늘어난 2조 8,720억 원으로 편성됐다는 소식이 비중 있게 실렸습니다. 내년도 인천 지역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로 사회간접자본, 즉 SOC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인천국세청 개청, 그리고 서구 청라에 들어설 드론 인증센터 구축, 부평 불포천 생태하천 복원 등 이 굵직한 현안 사업 예산이 국비 지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반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이랄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이 사업비는 국비에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기는데요. 3면 보시겠습니다. 이번 서구 청라의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그리고 드론 인증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55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이 되면서 바야흐로 인천이 이 드론의 메카 도시로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기틀이 잡혔다, 이런 소식 담고 있고요. 4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470조 원에 달하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될 가운데 인천과 경기 지역 예산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또는 증액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가졌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지면에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삼성전자 백혈병 분쟁이라고 일컬어졌지요.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이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렸던 피해자들이 최대 1인당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 삼성전자 그리고 이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인 반올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에 이 조정위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이달 안에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협약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피해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까지 이 반올림에 신고한 피해자들은 53명인데요. 이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중재 안에서는 보상 기간을 1984년 5월부터 오는 2028년 10월까지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10년 주기로 별도로 정하기로 해서 이 중재안은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보시겠습니다.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가 어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비리 유치원을 퇴출하고 자체 신고 체계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자정운동 계획을 도교육감에게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치원들은 이 환부를 제거하고 의식을 개혁하고 소통,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3대 전략이 담긴 이 자정운동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비리 유치원이 발생하면 제명을 하거나 퇴출해서 사립유치원으로서 존립 근거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렇게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이 사립유치원에서 도입하는 문제는 사유재산권에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온라인판 기사 한 꼭지 보시겠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쓸 목적으로 중국 전화금융 사기단에 접근해서 취재를 하던 영화 제작자, 이 40대 영화 제작자가 실제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이 됐다는 내용인데요. 영화 제작자 44살 A씨, 이 A씨는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중국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을 취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조직원들로부터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콜센터에서 사용할 대포폰을 만들어주면 대당 2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의뢰를 받고 솔깃해졌겠죠. 그리고 실제로 관련자들과 업무를 분담해서 대포폰을 만들어서 범죄 집단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지금까지 챙긴 돈은 약 10억 원대 상당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경찰이 이들 일당을 모두 일망타진했다는 소식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면 경기 메트로면으로 가시겠습니다. 안성시는 이 도농복합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만 농촌마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제로, 즉 0%라고 합니다.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안성시가 농촌마을의 도시가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매년 40억 원씩을 들여서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지 않은 금광, 미양, 원곡, 서운, 양성 이런 지역에 도시가스를 적극적으로 연차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끝으로 스포츠 소식 한 꼭지 보시겠습니다. 17면 스포츠맨입니다. 드디어 인천 SK와 서울 넥센이 오늘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최후의 결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SK는 김광현, 넥센은 제이크 브리검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선발 등판하는 이 두 선수의 두 오른쪽 어깨에 과연 한국 시리즈 무대에 누가 진출할지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8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마지막 5차전은 오늘 문학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기사 짚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가 우리 일상의 용어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 갈등과 문제 또한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떤지, 또 지원 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을까요? 앞으로 과제는 무엇일까요?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한혜선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우선 어떤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전국적으로 또 인천에는 몇 군데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 결혼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요. 그로 인해서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결혼 이민 가족들의 상해 통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각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관내 그 다문화 가족에게 제일 중요한
한국어 교육, 그리고 가족 교육, 가족 상담, 또 취업 정보 제공,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자녀들이 한국어 발달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빨리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언어 발달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한 시간이 장기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조성 가정, 아니면 재혼 가정, 그런 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런 가족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이 다문화 가족 관련 전반적인 지원 정책, 또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2016년 11월 행정부 자료를 보면 인천의 다문화 가족은 총 2988명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인천 관내에 있는 다문화 가족 센터는 총 9개인데요. 그 9개 센터에서 이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이민자는 이 중에서 결혼 이민자는 9,873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의 그 각 기준을 봤을 때는 부평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은 뭐 서구나 남동구가 그 다음 순위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통 이제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최초 계획은 2010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 2018년에 3차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 2차 계획은 초기 적응이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면은 올해 발표한 2018년 3차 계획에 있어서는 이런 다문화 가족들이 장기 정착화에 따른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와 또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인식 개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1, 2차 때도 좀 지원을 좀 하고자 했지만 그러한 부분이 크게 많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만큼 자녀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올 3차에도 굉장히 많은 좀 비중을 두고 있고요. 또한 인식 개선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결과를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다문화 가족이 무려 2만 1,000명에 달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처럼 인천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요. 이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자녀들만 해도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부평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 지역 다문화 학생 수가 해마다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 사회 또 우리 교육 정책이 이들을 두루 포용하고 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는 돼 있나요? 지금 가장 최근 2018년 5월 교육청 통계를 보면요.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 다문화 자녀들만 5,1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합친다면 6,800명.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학교에 있어서 적응하는데 여전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이러한 다문화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부모 관계의 향상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지도, 그러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지원하고 그리고 많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는 게 중도 입국 자녀라고 결혼 이민자의 모국에서 출생하고 자라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왔을 때는 다시 학교로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게 되면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또 본인이 살던 나라와 틀린 이런 교육적 시스템 때문에 적응을 많이 못하고 학교를 이탈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다문화 자녀보다는 중도 입국한 이 자녀들을 학교 안에서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이주민들에 따르면 자녀 교육에 대한 고충이 어려움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원 때부터 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문제가 대두될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유치원에 갔을 때 단체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차별화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통계를 보면 다문화 자녀는 비다문화 자녀에 비해서 상급 학교의 진학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보면은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생활이나 문화가 다르고 학교 공부가 너무 어렵다는 비중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학교 생활과 문화의 이질감,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지만 중학교에 가서는 선생님과 친구와의 관계로 이래서 학교를 중단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에 대해서 부정한 이유 중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 공부가 재미가 없고 그리고 한국어를 못하는 이유가 그러한 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요즘에는 아이 하나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자녀들이 소중하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다문화 자녀라고 명칭하고 구분 짓는 것도 하나의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가 다 우리의 귀한 아이들이고 마을 전체가 필요한 그런 아이들인데 우리의 좀 단절된 그러한 편견과 인식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요, 인천에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 활동이 과연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더욱 적절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다 더 어떤 분야에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까요? 네. 그래도 이제 인천시에는 보건복지국 산하에 보훈 다문화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만큼 다문화 가족에게 인천시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 보훈 다문화과에서는 이제 관내에 있는 9개 다문화 가족 센터를 하나로 연결을 해서 그 거점 센터를 통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그러한 부분이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많이 투여가 돼서 자녀 성장이나 결혼 이민자의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평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말씀대로 인천 지역 이 거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인천 지역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기화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좀 더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다변화되는 가정 형태에 있어서 민첩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욕구를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또 자녀들이 성장하고 잘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가족 현장 책임자로서 앞으로의 바람 그리고 포부 있다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거를 제일 먼저 배운 것 같아요. 나, 너, 우리 모두. 너, 우리 모두. 예, 어떻게 보면 개인에서 점점점 단체, 공동 그러한 큰 의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가 접어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수용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나, 너, 우리 모두가 아닌 나, 너, 우리, 그들이라는 또 다른 이중화된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와 그리고 모든 기관들은 한마음으로 그들이 아닌 모두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인천에서도 다문화 학생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가야 할지 현장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관심과 보살핌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 주신 분 부평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한혜선 센터장이었습니다.
11월 2일 금요일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분발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동구 구민건강 걷기대회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인천 동구에서 2018 구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11월 4일 일요일 아침,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동구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문의전화 032-452-0191, 선착순 3,000명 마감.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 동구가 함께합니다.